네, 7.23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 최상병 특검법 발의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는 앞서 선수사 후 특검을 내놓은 윤상원, 나경원, 원희룡 후보의 이 대비되는 공약인데요. 김세희 대표님,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게 참 이제 결국 이제 이 네 분이죠. 총 네 분. 네네. 이 네 분도 이제 당대표 후보로 이제 나오시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말 그대로 그 출마 선언에 최상병 특검법을 내가 당대표 되면 발의하겠다를 사실상 공약이죠, 공약. 네.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그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보면 네. 말 그대로 이게 바로 민주당이 제일 원하는 시나리오거든요. 사실 이게 보면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를 잘 하고 있고, 대한민국 검찰, 경찰, 수사기관에서도 잘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네. 지금 특검을 한다라는 건 지금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을 싹 다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왜 특검이 문제냐면, 특검이 이 민주당이 하려는 특검의 의도는 딱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인데요. 사실 이게 네. 말 그대로 최상병이라는 그 우리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갔던 대한민국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네.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집중 수사해서 한번 먼지 날 때까지 털어보자. 네. 라는 게 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 특검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당대표 후보자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후보 출마 취임 일성으로 이거를 제시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예, 지금 김세희 대표 잘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 저기는 아바이 실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내가 당대표가 되면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 말은 결국은 용산과 이제 각을 세우겠다는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지금 국힘의 많은 그 당원들을 비롯해서 상당히 지금 의아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보면 말이죠. 원래가 최상병 특검법은 한 번 나왔다가 지금 저번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이게 무산된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근데 그때는 그래도 그 특검을 누가 고르게 돼 있었냐면은 대한변협에서 네. 추천하게 돼 있었어요. 그때는. 네.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은 뭐냐면 민주당에서 하나 그리고 조국당에서 하나 해가지고 이 둘 중에 하나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이고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 특검법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논리는 뭐냐면 네. 민주당 쪽에서 하는 거 말고 국힘에서 새로 발의를 하겠다. 네. 그리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겠다. 지금 말하는 건 대법원장이 하도록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언뜻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다. 네.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민주당의 어떤 그 논리에 빨려 들어가는 건데, 네. 본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한번 그대로 옮겨볼게요. 특검 반대하는 논리는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는 논리적이다.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는 논리적이다. 네. 그러나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만한 여러 번 기회를 놓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원래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범죄가 중대하고 명백할 것. 네. 두 번째가 권력형 범죄일 것. 네. 세 번째가 수사기관이 수사를 뭉개고 있을 것. 네. 이 세 가지 조건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권력형 범죄도 아닌데다가 네. 네. 더군다나 범죄가 중대하고 명백하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공수처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와 관계없이 네. 특검을 하자는 것이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지금 판단을 상당히 잘못했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요. 네. 이 최상병 특검법을 지금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쌍수를 들어서 네. 그럼 하자 이렇게 또 달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가 네. 추천하더라도 하겠다는 식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걱정이 많습니다. 네. 사실 이 특검법이 발의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네. 이게 지금 그 최상병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어찌됐건 사실 돌아가실 때는 일병이 있어요. 최일병. 네. 최일병인데 돌아가시면서 상병이 된 건데 이 최일병의 안타까운 죽음 사건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민주당도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 여기에 네. 관심이 있다면요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 수사에 개입했냐 안 했냐. 네. 지금 이 민주당의 입장이 오로지 그거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하는 거거든요. 초점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 그럼요. 거네요. 네. 그럼요. 거기에 이제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 특검을 한다라는 건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예. 반대하는 게 맞다라는 게 분명한 입장입니다. 예, 지금 원래 오히려 한동훈 전 장관이 뭐라고 말했어야 되냐면 네. 최상병 특검을 하려면 그 전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살해 사건 그렇죠. 네. 그걸 특검하자고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최상병 사건은 지금 최상병 사건의 죽음 이후에 네. 무슨 수사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살해 사건은 네.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청와대가 구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김정은의 눈치를 보느냐고. 이게 바로 좀 뭐 권력형에다 뭐 모든 게 다 그렇죠, 포함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서해 공무원 피격 살해 사건을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방어의 논리를 좀 잘못 폈다고 생각이 돼요. 예시도 좀 잘못 들었고 그렇죠. 시작도 잘못한 거네요. 네, 네. 그렇죠. 더군다나 법리적으로 특검이 안 된다 그랬으면 자기가 네. 법무장관 출신인데, 네. 근데 법리적으로는 안 되는데 민심이 뭐 원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심에 네.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법은 원칙대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법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써야죠. 네. 근데 법리적으로는 안 되지만 민심이 원하고 있다. 이런 식인데 민심이라는 걸 누가 결정합니까? 네. 맞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제 한 전 위원장은 안보의 핵심 중 하나가 뭐 나라를 위해서 봉사,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집권 여당과 정부가 크게 반성해야 한다라면서 사건 이전 이후가 나눠질 수 있도록 재발 방지책, 처우 개선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긴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른 당대표 후보자들과 대비되는 공약을 내세운 한 전 비대위원장이 이 당권 주자들의 최상병 특검법 발의 맹폭에 어떤 방안이 이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국민께서 평가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 김세희 대표님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결국 당대표 후보에 있어서 굉장한 네. 지금 약점을 지금 노출한 걸로 봐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뭐 여론조사도 사실 20%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어대한이라고 그랬나요? 어대한 네. 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어차피 대통령은 아니 대통령이 아니죠. 어차피 네네. 대표는 네. 한동훈 뭐 이런 네. 말이 나올 정도로 거의 뭐 대세론이 있었습니다만 있었습니다. 이번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좀 네. 변수가 좀 많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상현 후보,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 일제히 다 나서서 네. 지금 이 발언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결국 이번 전당대회에 네. 본의 아니게 김세희 최고위원 출마 말고도 굉장히 재미난 요소가 많이 생겼다. 사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렇거든요. 지금 뭐 굉장히 대세라고 알려졌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실 친윤이라고 알려진 뭐 네. 원희룡 그리고 윤상현 그리고 비윤이지만 뭐 약간 좀 반한 네. 입장인 뭐 나경원 이래서 굉장히 좀 구도가 네. 굉장히 재밌게 됐는데 결국 이제 나머지 세 분 후보들도 네. 일제히 다 이제 그 최상병 특검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난 전당대회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강시혁 변호사님도 지금 같은 뭐 생각이실까요? 네. 세 사람이 일제히 지금 네. 맹폭을 하고 있는데요. 뭐 네. 첫 번째 순진한 생각이다.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당대표의 출마 선언인 줄 알았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아우 나경원. 예, 지금 시원하게 나경원 말하네요. 의원도 네. 굉장히 셉니다. 네. 말도 잘하고. 어우. 네. 사실은 뭐 나경원 의원도 충분히 당대표 네. 할 만하죠. 네. 네. 저기 나온 사람들 중에서 뭐 윤상현 의원이나 원희룡 뭐 뭐. 할 만한 그런 네. 분들인데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여당의 당대표라고 하는 게 뭘 하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네. 여당의 당대표는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당의 당대표는 대통령하고 힘을 합쳐가서 국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고 네. 대통령의 국정을 충실하게 서포트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한동훈 전 장관이 잘못 판단하는 것이 자꾸 국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에 앞서서 당대표는 당원이에요. 네. 네. 국민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대통령은 국민이죠. 하지만 당대표는 당원이 먼저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의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네. 자꾸 펠로우 시티즌, 그 동료 시민 이 얘기를 갖다 끌어다 놓으면서 내 당대표가 되면 이 당대표의 위상과 위치가 뭔가 역할이 뭔가 이걸 좀 혼동하는 것 같아서 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점검을 하고 앞으로 23일까지 네. 내가 당대표가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잘 호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잠깐 좀 껴들면 네. 전 이 동료 시민이란 말도 그것도 좀 약간 웃긴 게 네, 이게 웃긴 사실 거죠. 우리가 이제 네. 우리 대한민국이 네. 시, 군, 구가 있고 네. 뭐 동면, 읍면리가 있고 다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자꾸
시민만 얘기하면 네, 네. 너무 도시 중심적인 게 아닌가. 그것도 그렇고 원래가 이제 펠로우 시티즌이 뭐냐면 미국은 있잖아요. 네. 국가 개념이 아니라 네. 주 개념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연방 국가잖아.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시민이라고 그러는 거고 펠로우는 친애하는 이란 뜻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이란 뜻이야. 그쵸, 그쵸. 근데 그거를 동료 시민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네. 네. 사실은 저 그거 마음에 안 들어. 네, 그거 아, 마음에 이게 안 솔직한 드는데 네, 본인이 뭘 하는 거야. 그렇지만 네. 사실은 펠로우 시티즌은 네. 친애하는 국민이야. 우리로 네. 표현하면은. 네. 그걸 동료 시민이라고 해석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게 제 이게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었으면 동료 네. 시민이라고 해도 돼요. 아, 그렇죠. 네. 차라리. 이게 예, 예. 시장이 아니니까. 네. 그렇지 그리고 않아요. 우리는 네. 연방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네, 하여튼 뭐. 시원하게 말씀해 아마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들으면 네. 아마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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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